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중등 임용시험 진도별 모의고사 제16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보통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국가 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데요. 교육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라 한다. 이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고 우하향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율을 낮추고 지식 발전을 촉진하며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갖는다. 그렇죠. 외부성 문제네요. 여러분, 외부성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익스터널리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이거예요. 근데 이 외부성에는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을 주거나 피해를 준다. 그럼 그게 바로 외부성이 발생해요. 근데 대가를 주고받으면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내부화시킨 거죠. 그래서 대가가 없어야 된다. 이게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 외부성의 유형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선 첫 번째, 생산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또 이론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경우는 해로운 외부성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 경우는 생산에서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생산은 뭐랑 관련돼 있어요? 비용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생산 비용? 그래서 얘가 코스트와 관련이 있으면 그게 생산과 관련한 외부성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와 관련한 외부성이다 라고 하면요. 소비를 통해서 만족, 편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베네핏과 관련돼 있습니다. 베네핏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아니면 개별적인 사적인 측면에서 한계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긍정적 외부성이라는 건 알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공급 곡선의 괴리가 발생했습니까? 수요 곡선의 괴리가 발생했어요. 수요 곡선의 괴리가 발생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소비에서 발생한 외부성이고요. 그 다음 여기 힌트를 줬는데 이 경우는 교육은 어떻게 소비 과정에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비 과정에서 이론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교육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우리가 합성세제로 빨래를 하는데 오염물질을 막 배출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소비하는데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육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 크기. 그래서 우리가 소비 과정에서 이론 외부성이 발생했는데 걔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저도 뭐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도 뭐 이론 외부 효과를 창출하긴 하겠죠. 아니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잘못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제대로 강의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 가지고 낭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로운 외부성을 소비 과정에서 야기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니 소비에서 이런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요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야. 생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 PMC라고 할게요. 그리고 프라이빗 그리고 사적 한계 비용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나는 몰랐어. 그래서 편익이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론 외부성을 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편익이 올라가는 거 알 겁니다. 그러니까 편익이 이게 커지게 돼요. 그 그래프로 보면 공급 곡선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수요 곡선이 편익이 올라가게 되니까
나는 몰랐어. 이 몰랐어가 바로 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론 외부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죠? 편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측 이동하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최적 선택이다 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거 SMB와 SMC 어차피 공곡곡선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SMB랑 만나는 게 사회적인 최적이야. SMB가 이거잖아. 요게 이제 사회적인 최적입니다. 오케이? 요거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기 보면 A점이 진짜 외부성을 고려한 사회적인 최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사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A점을 신경을 못 쓰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B 이렇게 되겠죠. 이 B가 뭐냐면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존재하는 B점이 사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사적이라는 건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A점 사회적인 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바람직한 사회적인 최적에 맞췄을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에 해당하는 5가 사회적인 최적인데 그거보다는 과소하게 생산 공급되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외부성 중에서 이렇게 이론 외부성 있잖아요. 이론 외부성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좋은 일은 하세요 해도 더 안 한다고. 그래서 과소 생산돼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해로운 외부성은 뭐야? 하지 마세요 하는 거. 그래도 자꾸 더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든 뭐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 해로운 외부성이다. 그러면 요거는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 외부성이기 때문에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시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자, 교육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의 크기를 의미하는 요 기억은 이게 뭐예요? 이론 외부성이잖아. 어디? 소비 과정에서. 그래서 소비 과정에서 한계 소비, 외부적인 한계 편익. 보통 이제 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externality, marginal benefit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externality니까 외부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밑줄진 니은이 발생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니은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외부 한계 편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회적 한계 편익과 수요 곡선 사이의 거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정부는 교육이 이와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이로 인해서 자중 손실이 발생. 여러분, 여기 지금 이론 외부성이잖아. 그거는 과소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100점 만점에 여기 5가 이제 바로 5개 생산하는 게 최적 수준인데 4개를 생산하고 있어. 과소 생산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핑크 색깔이죠. 핑크 색깔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 이게 진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점은 과소 생산돼서 이만큼 삼각형만큼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덜 생산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죠. 그래서 이게 왜 발생합니까? 과소 생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한계 편익에 해당하는 만큼 외부 편익을 반영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데드웨이 로스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이 높이가 어떻게 돼? 높이가 그래요. 높이가 6에서 4. 그게 바로 외부 한계 편익의 크기죠. 그러니까 2에다가 여기 삼각형 옆에 4에서 5,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의 값은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중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의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요자에게 이 경우는 이제 수요 곡선이 여기에 괴리가 된 거잖아. 그래서 수요 곡선을 상방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론 외부성이니까 여러분 과소 생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 외부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뭔가 소비를 지금 과소 생산이니까 소비를 더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지원을 통해 좀 뭔가 소비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거래될 수 있도록 촉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를 좀 뭔가 과소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으니까 촉진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얼마나 촉진해야 돼? 수요 곡선이 요 핑크 색깔하고 겹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최적 생산량 수준 A점이라고 했잖아. A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기울기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평행 이동해서 이 똑같지만 언제나 저 최적 생산 수준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최적 생산 수준인 A점에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SMC와 요 PMC 간의 괴리 있잖아. 여기 PMC가 바로 수요 곡선 D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A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PMC와 SMC의 차이만큼 여기 보시면 요 차이가 이거지. 그래서 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막 당황하고 막 긴장하고 여기 삼각형 아무거나 면적 구하고 이 경우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삼각형에도 비슷하게 운빨로 맞출 수 있게 해놨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기울기 달라지게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성 문제랑 해결하는 방법과 이거는 매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